화석연료의 남용으로 가속화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앙 속에 빠져 절망하는 인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영화 투모로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준 영상이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자문해준 이는 영국 블레어 수상의 과학 고문 데이비드 킹. 그는 영화 속 상황이 30-40년 안에 현실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That humanity has faced a bigger problem. We need to get that message out. 그의 경고처럼 최근 20-30년간 지구촌 곳곳에선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계속됐다.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던 기상이변의 위협들은 지난 여름 한반도 역시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뿐 아니다. 지하철 역군해가 발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인류가 생존의 혈맥으로 의존해온 화석연료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육가는 에너지 파동의 분기점으로 예측된 위험 수위에 근접해 있다.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거, 이것은 국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핵융합 에너지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핵융합 에너지란 방사능 물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다.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처리하는 여러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핵융합 반응에서는 중수소와 리튬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핵 연료로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컴퓨터의 발명, 게놈 연구 등의 계보를 이으며 향후 인류 생존과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그 꿈의 에너지 시대는 올 것인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설, 또 몇십 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폭우와 가뭄 등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고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등 환경 파괴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인류의 무분별한 에너지 남용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국의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블레어 정부는 최근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그만큼 영국인들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것은 런던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는 템즈강의 영향이 크다. 지난 83년 템즈강엔 수문이 들어섰다. 강은 북해로 흘러든다. 수문은 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대에 범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템즈강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밀물대면 이렇게 강변까지 온통 물바다가 되는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하고 이러다 런던이 물에 잠기는 게 아닐까 시민들은 불안하다. Underground
system, which, as you know, in London is very extensive, and so the water will just continue to go all over the place, and will be devastating, you know. But hopefully that won't happen. 그런데 수문 통제소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최악의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Okay, this is a model of one of the larger barrier gates outside. There's 10 gates altogether. But the majority 수문은 댐이 아니다. 강의 유속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밀물 때는 수문을 닫아 범람을 막는다. 그런데 최근 수문을 닫는 횟수가 늘고 있다. Right, what it is, the usage is increasing. When they first used a barrier back in the 1980s, they possibly once or twice a year. Now on the increase, okay? But it varies so much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surge. But the closure here in March of this year, the water came up on the side to the leg of the benches on the path. 4 times last year, and maybe 15 times the previous year before that. So it just varies so much. 수문 관리소는 그간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위 변화를 예측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런던은 지금 빠른 속도로 물에 잠겨가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수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블레어 수상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화학자 출신으로 영국과 세계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기도 한 그는 현재 블레어 총리의 과학특별보좌관이다. 그는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측되는 상황을 일일이 자문했었던 영화 투모로우는 지구온난화를 더 이상 일부 환경운동가들만의 관심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엄중한 경고를 영상화한 것이다. We have a short space of time to manage this. So technologically, it's a very important challenge, and we need to focus a lot of effort on the technological challenges. We can't just wait for it to happen. 지난 9월 초 국회에서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있었다. 극장에선 개봉 2주 만에 막을 내려야 했던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요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영화는 세계 환경 대통령으로 불리던 엘 고어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했던 불편한 사실들을 담고 있었다. 흐르는 음성의 주인공은 엘 고어. 엘 고어는 이 영화를 위해 해설은 물론 직접 출연도 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해오고 있다. 이미 1000번을 넘어섰다. 황혼의 나이에 그가 이 고된 여행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사람들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한두 번 듣고 흘려버렸던 불편한 진실들을 일깨우고 있다. To some extent, there has always been seasonal melting, and moulins have formed in the past, but not like now. This is the biggest crisis in the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태풍 카타리나. 예측 불가능한 대재앙 앞에 세계 최강국 미국도 속수무책이었다. 킬리만자로를 비롯한 세계 최고봉의 상징이었던 만년설이 사라지고 지구촌에선 매년 폭염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이어졌다. 인도에서는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았다. 그렇게 최근 14년간 세계 각국이 최고 온도 기록을 갱신했다. 이 기세 앞에 수만 년 동안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해온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기 시작했고, This is what would happen in Florida. Around Shanghai, home to 40 million people. The area around Calcutta. 머지않아 세계 주요 해안에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엘 고어는 경고했다. Right now about global warming, that just ain't so. The assumption is something like this: the Earth is so big, we can't possibly have any lasting harmful
impact on the Earth's environment. And maybe that was true at one time, but it's not anymore. And one of the reasons... 지금 한 2시간 동안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하여튼 참 대단한 기록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편안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토록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큰 재난이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옛 동독 지역에 초속 28m의 강풍이 불면서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데이비드 킹과 엘고어의 경고는 하나둘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수천 년 동안 여일했던 계절의 순환이 깨지고 돌발적인 기상이변 앞에 인류는 속수무책이었다. 독일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 집중호우, 태풍, 폭염, 지진, 해일 등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 횟수는 50년대에 비해 90년대 이후 5배나 늘었고 경제 손실은 20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틀째 전국이 황사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봄 우리를 떨게 했던 초강력 황사, 중금속의 각종 질병 세균까지 몰고 와 독가스에 비유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 황사 현상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3, 4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2배인 7일로 늘더니 2001년엔 12일, 올해는 급기야 18일로 늘었다. 여름철엔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가 한반도 중부를 강타했다. 시간당 100mm, 하루 평균 500mm의 폭우 앞에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단 하루 동안 내린 집중폭우로 집과 논밭이 떠내려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었다. 바람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태풍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대 예보 기술로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한중일 세 나라의 기상 전문가들이 만났다. 한중일 국제기상학회는 올해로 2번째.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 현상에 대처하는 데는 인접국들끼리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학회에는 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 현상에 관해 무려 140여 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green color indicates results from the present-day climate experiment. And red and purple. 무엇보다 최근의 기상이변을 단순히 지역의 특수한 환경 변화로 보려는 시각보다는 지구온난화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려는 노력들이 눈에 띄었는데 한 가지 세 나라 기상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중국의 주변국들을 두렵게 하는 황사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폭설, 해일 등을 분석해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구온난화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는 뭐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도시화가 대강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결과적으로 적어도 1도에서 1.2도 정도는 온난화에 의한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되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1.5도의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가령 그 예를 들면 대구하고 서울의 평균 기온이 한 1.5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5도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100년 전 대구의 기후가 지금 서울의 기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은 온실가스. 온실가스 발생량의 60%가 자동차 매연이다.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승용차 타지 않기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서울과 대구 두 개 시에서 세계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 운동에 참여해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시민 홍보대사에 나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박수. 피부로 요즘에 점점 와닿는 게 쓰나미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이 환경 때문에 파괴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빌어서 나도 동참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소위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그 온실가스가 소위 이산화탄소인데 오염원이 바로 이 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이 날, 소위 행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알고 있나. 그러나 이러한 노력마저도 이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보름 전에는 흑산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최근 동해안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해역의 어종과 어장 지도가 빠르게 한겨울에도 오징어가 풍어를 이루는가 하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가 단골 어종으로 떠올랐다. 정확한 종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즉 멸치와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아열대성 어종은 최소 5배, 많게는 10배 이상 많이 잡히는 반면 서늘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잘 나타나지 않던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가오리라든지 붉은 바다 거북이라든지 그다음 보라문어라든지 이러한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양이 온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분포하는 자원생물들의 분포 특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원인이 해수온도 변화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해수온도가 상승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정한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해수온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해수가 다른 지역의 해수보다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해 온 것이다. 조사선 관측에 의한 수온을 보면은 1968년도부터 2004년까지 37년간 약 0.9도 동해, 서해, 남해 전부 0.9도 정도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난 100년간 세계 해수 온도는 약 0.6도가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0.9도가 높아진 것이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이상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로만 알았던 상황에 먼저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시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빛과 불야성을 이루는 화려한 거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많은 산업시설들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에너지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데 비해 지출한 비용은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33.5%나 많은 667억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파동이 생겨서 석유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과 인도가 화석 연료를 활용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구는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고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지구를 되살려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인류의 문화와 우리의 윤택한 삶을 지탱해줄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는 없을까?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30년 전에 이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획기적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독일 뮌헨 공항. 얼마 전 공항에는 산뜻한 색깔의 버스가 등장했다. 이 버스는 달릴 때 매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석유 한 방울 쓰지 않고도 달리는 이 버스의 연료는 수소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매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달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버스. 시민들도 온실가스에 대한 부담이 없어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But anyhow, that's the energy for the future, because we have to do something. Because the oil reserve is not that much anymore. I don't know how long, another 50 years or. 뮌헨시의 수소버스는 우선 공항과 주요 도심을 잇는 공항버스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인근에 수소 충전소도 들어섰다. 주유소 특유의 석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이 충전소에서는 석유 대신 수소를 연료로 충전한다. 이번 시범 운영 결과가 좋을 경우 독일은 수소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Germany are 4 filling hydrogen filling station, 1 in Munich, 1 in Hamburg, and 2 in Berlin. 수소버스에 이어 수소자동차도 등장했다. 유럽의 20세기는 독일의 세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독일은 강력한 기술 대국이다. 그 배경에는 자동차 엔진의 발명 등을 비롯한 세계 인류의 기술이 있었다. 그런 독일의 정부와 기업은 하나가 되어 21세기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BMW 자동차 박물관. 이곳에 오면 오늘날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정상에 있는 이 업체의 대표 모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 전 수소 자동차도 입성했다. 이는 이 회사가 수소 자동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제 머지않아 독일의 거리에서는 매연가스 대신 물방울이 떨어지는 수소 자동차를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수소 에너지 시대를 독일은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는 것이다. 수소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매연가스를 줄이는 대체 에너지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의 동위 원소를 이용한 획기적인 에너지 개발에 착수했다. 그 심장부가 바로 영국 전원도시 아빙돈에 있는 커렘 연구소다. I'm very pleased to have you here. 1964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었고 마침내 15년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됐다. 1983년 유럽연합의 지원 아래 이곳에는 차세대 에너지 생산을 위한 거대한 실험장치가 들어섰다. 그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 실험장치인 제트였다. 높이 약 4m, 1억 도를 넘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를 건설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첨단 기술을 동원했다. D자형으로 만들어진 초고온 진공기 내부는 유럽의 발달된 로봇공학과 원격 제어 기술로 유지 보수된다. 제작 과정만으로도 이미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 실험로가 마침내 완성되고 초고온 상태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실험이 시작됐다. 그러기를 8년째 마침내 1991년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혼합해 1초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1.5메가와트의 핵융합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성공했다. 불과 1초 만에 수천 세대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얻은 것이다. So JET is today the largest tokamak in the world. It has started operation in 1983. And its main achievements, I would summarize maybe on 2 points. One, it has a world record of DT fusion power with 16 megawatts of fusion power, which were produced in 1997. And second, one could say that the design of ITER is very largely based on the results of JET. 그렇다면 꿈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란 과연 무엇일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핵융합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열매와 곡식을 맺고 숲을 이루며 물을 저장한다. 그런데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빛은 핵융합 반응에서 나온다.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란 기체, 고체, 액체 생태가 아닌 제4의 물질 상태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다. 즉, 플라즈마 상태에서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하면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다. 그렇다면 우주의 에너지를 지구상에서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핵융합 에너지의 원료는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와 리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을 발생시키는 핵분열의 우라늄과는 전혀 다른 비핵 물질이다. 게다가 지구의 바다와 지표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다. The fuel is on the one hand lithium and on the other hand deuterium. The abundance of both of these elements on our planet is so large that we can probably provide all of our energy needs for maybe 2,000 or 3,000 years with the amount of fuel we have present.
So although it's not a sustainable energy source, it's a very long-term project. It allows other sustainable sources to be brought forward in the future. So it gives us plenty of time.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활용한 핵융합 발전의 원리는 간단하다. 이 중수소, 삼중수소,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거두어 1억 5천만 도까지 가열하면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는 자기장을 벗어나 진공 용기를 감싸는 벽면과 충돌한다. 이때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여 진공 용기 벽면 뒤를 흐르는 냉각수를 가열한다. 뜨거워진 물이 내는 열을 동력 삼아 전기 발전기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융합 에너지는 얼마나 경제적일까? 바닷물 1리터에 있는 약 0.03g의 중수소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자동차로 서울, 부산을 3번 왕복할 수 있는 300리터의 휘발유와 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1g의 중수소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시간당 1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석유 8톤과 맞먹는 에너지다. 즉, 핵융합 에너지는 원료를 거의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나 독성도가 높은 방사능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또한 적은 연료로 대용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것이다. 인류 최대의 핵융합 에너지 생산에 성공한 제트의 건설과 가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프랑스의 기계공학자였다. 폴 앙리 레부 박사. 그는 세네강변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네강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느 여름인가 강변이 범람해 수많은 이재민을 냈다. 그리고 3년 전엔 사상 최대의 폭염이 찾아왔다.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어린아이들과 노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을 넘더니 이제는 5,000명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만 갑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참혹한 기억이었다. Yes, the year 2003 was quite hot in Paris and in France and in general, and several old people die during this summer. It was one of the hotter summers that we have known. 프랑스가 배출한 세계적인 핵융합 연구 분야의 거장인 레부 박사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핵융합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었다. Yes, you can see this is a souvenir of my trip in Korea, and it is a nice plate. 화석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Why we need to develop fusions?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First, I believe now the only energy which could be available to mankind without harming them too much is nuclear energy. And it seems to me that we have on one side fission, but fission we know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basically the actinides which are created by nuclear reactors. And fusions can first help to solve a part of this problem.
지난 5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의 시내 중심가. 건물의 독특한 심볼이 눈길을 끈다. 유럽의 주요 국제회의가 열리는 이곳에 오늘도 긴장감이 맴돈다. 전 세계 주요 통신사와 방송사들도 벌써 도착해 긴장된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한다. 이윽고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곧이어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 등 우리나라 대표단이 현장에 도착했다. 마치 국제연합의 긴급회동을 연상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터, 즉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 가서명식이 시작됐다. 이터란 1987년에 시작하여 2005년 12월 제주 협상회의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세계 핵융합 선진국들이 최대 규모의 핵융합 실험로인 이터를 건설해 핵융합 에너지를 대량 보급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 핵융합로 프로젝트다. 한국은 지난 2003년에 가입했다. 18년간 가입국들의 탈퇴와 재가입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때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마침내 이날 7개 참여국 과학계 실무 대표들이 만나 공동협정 가서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터 회원국은 모두 7개국으로 2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다. 이로써 사실상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됐다. 형식적으로는 7개국이지만 이터 회원국은 유럽연합 25개국을 합해 31개국. 인구로 따지면 전체 인류의 절반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협력기구다. 그래서 과학계의 유엔에 비유되고 있다. 더구나 후발주자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 패권 경쟁에 선진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게 된 한국의 기쁨은 컸다. 여기 이제 이터 공동이행협정 서명 이니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특권 면제에 관한 협정. 단순히 국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핵융합 개발을 통해 성장하게 될 첨단 과학 기술과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대해 기대가 남다르다. 이터 프로젝트가 향후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는 그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 빈국으로서 미래 에너지원 개발의 그 국제 대열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这是就是投入的情况。 另外呢，我们希望能够在整个的建造过程中，我的最低门槛就是投入的最低门槛。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며 향후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될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주목을 받았고 무엇보다 가입국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로 에너지난과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One was that we choose the fusion as the research project on which it is worthwhile spending our energy, mind, resources, because we believe that it could bring us the potential answer to the questions of the future sustainable energy. The need for energy resources is growing extremely fast. The estimates are that India would need to produce 11 to 12 times the electrical energy production which is taking place now, which itself is very large. We are the 5th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in terms of electricity production. And in that sense, we are extremely happy that we are participant in this ITER project.
프랑스 남부지방 악상 프로방스. 전형적인 프랑스 남부의 정취를 간직한 곳으로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예술의 고장으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은 반고흐의 영향이 크다. 정신분열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반고흐는 이곳 정신병원에서 말년을 보냈다. 그렇게 오래도록 반고흐의 고장으로 기억되어 온 이것은 이제 이터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인류사의 이정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이터 회원국은 프랑스 남부 이곳 악상 프로방스 카다라시를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 예정지로 결정했다. 그리고 1차적으로 2015년에 실험로를 완성하고 2050년에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최근 모든 과정을 2035년으로 단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참 흔한 원료를 활용해서 또 그러면서도 엄청난 대용량의 원료를 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금상첨화와 같은 부분이 아니냐. 이터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래로 가는 길. 화석에너지의 남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선진국들과 함께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터의 목표는 단 하나. 핵융합 발전로를 성공적으로 가동해 마치 수력이나 화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듯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의 전원 마을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유채꽃밭. 단순히 조경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다. 유채꽃 기름은 최근 바이오 디젤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오늘날에도 과학과 기술 대국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 독일의 역사 도시 뮌헨. 이곳에 오면 독일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웅장한 중세 독일의 유적들은 독일의 화려했던 옛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소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산업과 기술도 한 줌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화석연료로 이룩한 인류의 문명은 이제 획기적인 차세대 에너지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1991년에) 있었던 제트의 성과는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있는 독일 가힝의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는 제트의 장점을 채택한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를 건설했다. 그것이 바로 아스텍스 업그레이드다. Here you see the tokamak experiment Aztecs upgrade, which is a fusion experiment
It is situated 아스텍스 업그레이드도 제트와 같은 토카막 형식의 실험로다. 10 megawatts 1991년부터 가동 중인 아스텍스 업그레이드는 무엇보다 앞으로 건설될 이터 실험로에 가장 근접한 토카막 모델이기도 하다. This is the experiment, the Astex upgrade, which is a mid-sized tokamak, which is situated in Garching, close to Munich, in Germany. It is run in the Max Planck Institute of Plasma Physics and is dedicated for experiments for the next step machine like ITER. Where the pellets 지금 독일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 So Germany is very strong in fusion research. Actually, 1/3 of the whole European money into fusion research, almost 1/3 goes into Germany. And we are mainly strong in the plasma physics. In general, the development of fusion energy, we are of course part of the European program, where we see fusion energy in the 2040 or 50 coming up as an alternative to present-day baseload energy scenario. 2015년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건설 예정지로 최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카다라시.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핵융합 연구소를 세우고 핵융합 실험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전도 방식의 핵융합 실험 장치인 토어수프라. 8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이 실험로는 이터 건설과 관련된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 연구팀이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라즈마 주위의 열 제거 기술은 장차 이터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We are in 2006. The machine has worked for 18 years, and the superconducting magnet, which works at very low temperature, minus 270 degrees, is still working. It's unique magnet in the world, still working after 18 years of operation, which is very encouraging for this technology in the tokamak configuration.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 핵융합 실험 장치가 있는 연구소에는 국내외에서 찾아온 젊은 연구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이들은 이터 건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It will be a huge project, and I suppose in some 10 or 15 years we will be able to study the real production of energy with this kind of new type of clean energy production, which is nuclear, but it is not fission. So I think it's a real first step towards the clean energy that we can give to humanity. 그런데 유럽연합 25개국의 연구 수준과 견줄 만한 연구 성과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또 있다. 바로 일본이다. 에너지 부전 자원이 없기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일본이 1973년도 중동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난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핵융합 연구였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88년, 일본은 유럽, 미국과 함께 이터를 처음 출범시켰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핵융합 연구계의 강자다. 일본 핵융합 연구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 나고야 근처 토키시에 있는 일본 핵융합 과학연구소다. 이곳에는 독일의 W7X와 같은 스텔러레이터 타입의 초전도 핵융합 실험 장치가 있다. 이미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핵융합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일본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통해 차세대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LHD는 초전도 헬리컬 장치, 토카막이 아닌 스텔러레이터 타입의 핵융합 실험로다. 토카막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텔러레이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1994년에 개발한 최신형 핵융합 실험 장치다.
핵융합 실험로의 형식은 크게 토카막과 스텔러레이터로 나뉜다. 스텔러레이터의 특징은 진공용기 외곽을 싸고 있는 전자석 호일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터나 제트, 아스텍스와 같은 핵융합 실험로는 토카막 타입이다. 토카막은 진공용기 안에 플라즈마 전류와 진공용기 밖의 전자석 호일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LHD는 스텔러레이터 방식을 채용했다.私どもは大型ヘリカル装置というトカマクとは全然違った形の装置をしかも超電導で作って今研究を一生懸命やっ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目的というのはその3つあるわけです。一つは定常的にプラズマを作るという将来の核融合炉に備えた研究、これは経済性を上げるためにも非常に大事です。それから2番目もそのプラズマの圧力を非常に高く取る、これはハイベーターと言います。 일본 핵융합 연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0년대 말에 건설이 시작된 JT-60이었다. 그리고 유럽의 제트에 버금가는 대형 핵융합 실험 장치 건설에 착수했다. 유럽연합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탄생한 제트와는 달리 일본은 단일 국가의 힘으로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축적해 핵융합 실험 장치를 건설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대형 토카막 JT-60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 일본 최초의 대형 토카막 JT-60은 유럽연합의 제트보다 약간 작은 규모인 약 3.5m 높이. 이 핵융합 실험 장치로 일본은 1987년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7, 6, 5, 4, 3, 2, 1, 0. 이로써 일본은 유럽 등 세계 핵융합 연구계의 강자로 떠올랐다. JT-60 でですね、やはり非常に効率の高い性能のいいプラズマを作ることができた。それがそもそもイーターのような装置をですね実現できるという確信を持つ大きな力になっ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 JT-60、それからヨーロッパのジェット、からアメリカの TFTR、いわゆる三大トカマクと呼ばれる装置がですね、やはり果たしてきた役割は大きくて、これが結局今のイータに結びついている。そしてイータが成功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やはり我々は核融合エネルギーを使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確信が持て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최근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예 거대한 섬 하나를 과학연구단지로 조성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핵융합 연구를 지원해왔다. 중국 핵융합 연구의 역사는 우리보다 무려 30년이나 앞선다. 에너지 절대 빈곤국이었던 중국에게 차세대 에너지 개발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었다.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면한 경제 현안도 많았지만 핵융합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계속됐다. 그 결과 중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초전도 핵융합 실험 장치를 보유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초전도 핵융합 실험 장치인 이스트다.
이스트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6년 만에 완공됐다. 그리고 이터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지난 9월 초기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 在中国也是一个逐渐被人们越来越多认识的过程，原因是中国的经济发展十分迅速，人口是世界上所有国家当中最大的一个国家。如果人人都希望过上非常好的生活，像欧洲、像已经发达的国家美国一样，那么中国要消耗的能源是极其巨大的。同时还有一个能源使用的污染问题，现在人们已经遭受了这种困难，遭受了能源短缺和能源造成的污染、使用能源的污染的一种严重的情况。所以受控热核聚变的研究对中国来讲是非常紧迫的一项事情。 세계 31개국과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로 건설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 실험에서 성공하면 인류는 지구온난화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20세기 에너지 종속국이었던 한국도 21세기 에너지 강국의 대열에 설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됐다. 지난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은 입증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핵융합 에너지의 시대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가 바닥을 드러내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는 시간을 다투는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될 제2부 핵융합 시대로 가는 조건편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에너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짚어보겠습니다.